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사고다 히데비라고 합니다. 아시아 공동 행동인 일본 연락회의 전국 상무국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총인구는 지금 1억 2,614만 명 정도이고요. 2년 전의 숫자입니다. 한국의 약 2.5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지표 같은 거 생각하실 때 일본은 그 2.5배 정도니까 그 정도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노동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말로 노동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했는데요. 그 노동력 인구는 2,860만 명 정도, 그래서 7천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인데요. 남자, 여자 각각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살부터 64살까지의 노동력 인구는 5,931만 명, 그래서 약 6천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65살 이상 노동력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그래서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일본도 노인이 돼도 일해야 살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어르신들 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용자 수는 약 6천만 명 정도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주 및 가족 종업자 수는 660만 명 정도입니다. 고용자 수와 자영업주 및 가족 종업자 수는 이거 보시는 대로 있는데요. 지금 인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몇 년 전인가? 5년 전, 2012년인가? 그것이 이제 정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는 그때까지는 늘어났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노동자 수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정규직 노동자 수는 3,565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64만 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고용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36.7%인데 다른 자료를 보면은 38% 정도. 그래서 한 40% 정도가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총 실노동 시간은 1,633시간이에요. 우리 작년 숫자인데요. 근데 연간 소정내 노동 시간은 1,517시간입니다. 근데 이거 표를 보시면은 점점 갈수록 많이 줄었어요. 노동 시간이. 휴업자 206만 명 정도인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증가했어요. 완전 실업자 한 200만 정도이고요. 그게 작년의 숫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그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다음에 완전 실업률이 작년 숫자인데 2.8%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실업 상태인 비율인데, 그래서 아예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면은 2배, 3배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자료가 없지만은 저런 사람들 중에 실업률이 더 높고 10% 정도 실질적으로. 노동력 인구 및 지역자 수 추이를 보시면은 인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노동력 인구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네요. 가장 위쪽에 있는 하늘색 선이 있는데 이것은 15살부터
64살 인구네요. 근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년 전에는 7,510만 명인데 근데 노동력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나이 많은 분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는 일할 수 있는 인구는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쿄 남부 지역에 있는 일반 노조 개인 유니언이라는 곳에서 그 운영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선배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가장 젊어요. 반갑인데 반갑이 됐어요. 오래 들어가지고. 근데 또 지금 뭐 그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선배들 그 위원장님도 하시고 그 상급자님도 하시는데 그 사람 수 많지 않습니다. 뭐 저하고 수 그건 많지 않고 40년 정도의 작은 그 일반 노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근데 선배들이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그 퇴직하신 분들 계시는데 연금이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20년 전 코이즈미 시절에 신자유주의 때문에 정책들 때문에 많이 연금 금액이 많이 떨어졌고 그 전까지는 연금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3분의 2 정도까지 삭감돼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제 그 상급자님이 지금 뭐 그 오전에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그 3시간 4시간 정도 청소 알바 하시는데 그때 나머지 오후가 되면은 그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때 조합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일본의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의 현실이에요. 또 그 중소용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 연금이 좋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최저임금이에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그 최저임금 제도인데요. 이거 가장 비싼 것은 도쿄입니다. 네, 이거 올해 숫자에 올해 6월달 한국과 마찬가지로 6월달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요. 네, 근데 실시 그 시점이 좀 다르고요. 한국은 또 다음해 1월 1일부터잖아요. 일본은 그 해 10월 1일부터예요. 좀 일찍 실시되는데, 근데 6월달에 그 전국 차원의 그런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거든요.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동계 그리고 경영자계 그리고 또 공익위원 중립 근데 정부가 지명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자본적이지만은 결정된 것인데 전국 평균 죄송합니다. 한자인데 전국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961엔 그리고 한국 돈으로는 10,000원 정도예요 지금. 가장 비싼 것은 도쿄입니다. 1,072엔. 가장 낮은 것은 이거 빨간색 왼쪽에 빨간색이 큐슈와 오키나와입니다. 853엔인데요. 그렇지 빨간색은요 지역마다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일단은 금액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반칙이에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결정하는 건데 빨간색은요 지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엔 더 많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역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대로 실시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평균 지출입니다. 이것이 20년 전에 2002년도에는 한 670엔 정도인가요? 근데 그것이 좀 올라가면서 아까 보였는데 971엔까지
정도까지 10,000원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그 남녀 성별로 비교하면은 그래서 남성의 정규직을 100으로 하면은 여성 정규직은 75 정도이고 75%이고 그 남성 비정규직은 62, 3%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50%, 51, 52% 정도 격차가 심해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 수와 임금 그리고 다른 자료예요. 아까 보신 것과 좀 다른 건데 그것을 보면 위쪽에 38.2%라고 쓰여 있는데 좀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급여 그 월급 격차인데 그 밑에 쪽으로 그 그래프인데요. 정규직은 연간 1년에 그 504만 원인데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는 5,500만 원 정도인가요?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본 돈으로는 1,705만 원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1,800과 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 추이입니다. 그것은 이거 2010년으로 100으로 하면은 그런 숫자라는 건데 아베 가장 그 오른쪽은 아베 내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간에 그 노란색이 있잖아요. 노란색은 세 가지인데 그것이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이거 그래서 2008년 그 리만 충격 있었잖아요. 그 직후에 민주당 정권이 돼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좀 올랐어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기반이 랭고라는 나셔널 센터 연합이라는 거 있으니까 비교적으로 자민당은 노동자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지만은 민주당은 기반이 그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였어요. 비교적으로. 법률도 그렇고 많이 들었는데 근데 올라갔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시 아베 정권이 그 지도범 이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계속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아베 정권 시절에는 8년 동안 8개월인가. 그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은요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완전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거 그 12, 19 참사에 대한 12구라고 해요.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이거 책임자 처벌 방식도 완전 일본을 흉내로 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비슷한 참사가 20년 전인가요? 어떤 그 간사이 지역에서 불꽃놀이 때 압사 사건이 났는데 몇 년 전에 50년 전인가 죽었어요. 근데 진짜예요. 그거 MBC 뉴스에서 봤어요. 일본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만 처벌당했어요. 재판에 보내가지고 이거 징역 몇 년인지 2년 3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경찰관 뭐 사과했죠. 사과했는데 징계는 있었겠지만은 이거 그만두지 않았어요. 사과를 했는데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그것을 보면서 현장에 있어도 경찰관만 제 힘을 밀어붙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 정책도 저도 이거 그 부총리 그 경제 담당 장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기자회견 이거 보면 완전히 아베 정권 낙수 효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낙수 효과 일본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당 실질임금 그 각급 비교인데 이것도 한자라서 죄송합니다.
네, 이쪽에도 가장 또 올라간 것이 한국이에요. 다음에 그 영국, 그리고 미국, 프랑스, 스웨덴도 있고. 근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일본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8.2%. 그래서 다른 나라 다 올라갔어요. 임금. 이거 그래서 일본 말로 명목 임금이라고 하는데 올라가는데 일본은 실질 임금도 떨어졌지만은 명목 그래서 금액이죠. 금액도 마이너스 8.2%예요. 1997년을 100으로 하면은 심각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저 편의점에 갔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바이네이크 사진도 찍고 트위터 이것이 그 장사용인데 했는데 아유 맥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나 이거 안주 같은 거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래 다른 거 물이나 그런 거 그리고 그 식당에 가면은 뭐 이거 한국 요리 맛있지만은 즐거워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서. 근데 즐거운데 가격이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올라가서 이거 좀 노동자 생활이 진짜 어려워졌다.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줄인데 그거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산업재해 일본에서는 그 노동재해라고 하는데 한국식으로는 산업재해죠. 근데 사망자 수는 2년 전인데 사망자 수는 802명인데 가장 그 많은 사상자는 건설 그리고 그 제조업 그리고 임업 등등 제3차 산업도 25명입니다. 근데 거의 64일 이상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상자 수 그래서 돌아가신 분과 크게 다친 분 포함해서 그래서 4일 이상 입원해야 했던 분은 13만 1,156명이네요. 그래서 많아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 형상입니다. 이주 노동자 수는 작년 10월 숫자인데 172만 7,221명인데 일본에는 기능 실습생이라는 아주 나쁜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노동자로서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노동법 적용 외입니다. 네, 이거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런 것인데 35만 명 정도이고요.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한국과 비슷한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노조가 조금씩 그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하는 그 일반 노조도 그 전노협, 전국노동조합 연락협의회라는 그런 노조인데 거기 산하의 일반 노조 그리고 다른 노조들도 이주 노동자 연대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그 나라별로 보면은 베트남 45만 명 정도, 중국 39만 명 정도, 필리핀 19만 명 정도입니다. 작년 3월 스리랑카 여성 사망 사건을 노동자였는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립국 관리 체제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AWC 회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각지에서 그 시위 집회와 그 가두 행진이 생겼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이었는데 그다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지금 상황인데 이거 도쿄신문이라는 전국지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말하면은 아마 경기 지역에서 받은 그 정도. 노동 범위인데 거기에서 가장 원전 문제에 대해서 보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신문이에요.
얘기예요. 원전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사설에서 하는 신문사예요. 근데 모두 다 일본말인데 죄송합니다만 1호기,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뭐 다 끝났는데 지금도 사람이 이거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반사는 높아요. 그래서 1시간만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로봇을 많이 개발했는데 많이 도입해서 지금까지 11년 지났잖아요. 시간이. 로봇을 많이 도입했는 데마다 방사능 물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간에서 멈춰요. 고장나서.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11년간 계속 일본의 그 세금을 쓰면서 도쿄전력이 개발했고 거기에 뭐 원자력 산업이 일본의 그 대표적인 전기회가 뭐 미쓰비시 그리고 히타치 그 모두 다 참여하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 말하면은 뭐 그 삼성전자, 그 LG전자, 네스케 같은 거 다 참여해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다음에 그것도 그냥 기사예요. 속출 트러블 높은 벽 장벽이라는 거죠. 근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지금 3이라는 수염인데 이거 숫자 보이시죠? 76.3. 네. 이거 방사능 숫자. 예. 그래서 부탄이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됐고 그 0.43 많이 제거 작업을 했어요. 방사능 물질 제거했는데도 이 정도. 그래서 가까이 안으로는 물론이고 그 가까이에 바뀐데 가까이에 가도 많이 비폭돼요. 노동자들이. 근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오래돼가지고 뭐 파이프 같은 것도 고쳐야 되고 시켜야 되고 그런 작업이 계속 일상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비폭돼가지고 뭐 보상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교체하라. 일당만이 한계가 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될 그런 뭐랄까요? 한국말로 해결될 그 때가 어떠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0년간의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일본 쪽은 안 됐어요. 그리고 이혼자도 있고요. 다음에 늘어난 오염수 오늘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많은데 후쿠오카에 계시는 크로다 세츠코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땅이 있어요. 왜? 사람이 비난했어요. 근데 거기는 주변 후쿠시마 원전 있는데 그 주변은 땅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좀 더 가면은 많이 있어요. 후쿠시마 현 전체. 왜 오염수를 판출시킵니까?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 돈 문제 계속. 그래서 일본에서도 원전 반대 운동에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그런 크고가 있는데 이거 반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부가 도쿄 전력 반지 이거 만들 수 있는 탱크거든요. 다음에 이거 계속되는 이진의 완파 마음이 한계다. 그것은 비난민들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10만 명 정도의 후쿠시마 현민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들도 직장에 있다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 거기에서 자료를 당해가지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후쿠시마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가라. 그런데 애들도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가 더 심해요. 학교 번역. 어디서 왔어? 후쿠시마에서 왔어. 그래? 안 되잖아. 여기 있다가 오지 마라. 가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갔어. 안 됐다. 다른 학교에 갔다. 그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문제. 그래서 방사능 문제도 있지만은 사람
자동차 산업 가게도 많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미군 기지 문제와 관련된 코로나의 문제인데요. 주요 미군 기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했고 그 사람들이 밖에 기지 밖으로 나가잖아요.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일본 사람들도 많이 확진자가 났지만은 그런 미군 기지 때문에 많이 그것도 더욱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새 미군 기지 건설 반대 투쟁인데 이거 지금도 계속 농성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지방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개량시켜야 되는데 정부는 이 정보를 은폐했어요. 이거 폭로된 후에도 괜찮다고 하면서 하고 이제 이거 마요네즈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진이 나오면 많이 흔들리고 안 된다고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하지만은 일본 정부는 그거 무시해가지고 건설을 공사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다에서 반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트 타고요. 이거 매립하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정책 반대 투쟁도 올해 참가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저는 입장은 길게 보면은 미국 나토와 러시아에 갈등이 있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거기에는 물론 푸틴 러시아가 침략한 것은 안 된다. 즉각 철수하라. 다만 미국과 나토에도 확실히 책임이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침략전쟁 반대 그리고 러시아군은 즉각 철수하라. 그리고 교섭으로 문제 해결하라.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러시아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 운동권 그리고 우크라이나만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 포스터예요. 3월 4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같이 하자고 호소했고, 근데 500명 정도 모였고, 네,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산업 노조 직원 집회인데 올해 1월달인데요. 근데 지난 7월달에 타결됐습니다. 2년 동안 연대 활동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창원에 이 한국산업 공장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5년 전에도 해고 문제가 생겼고 일단은 투쟁을 통해서 원직 복귀할 수 있었어요. 승리했는데 3년 후에 2년 전에 다시 상겐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상겐 풍사 일본에 있어요. 거기가 공장 폐쇄 결정을 했고, 근데 다른 곳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주 노동자를 고용을 시켜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낸서 저 잊어버렸어. 이거 같은 내용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큰손 노조에서 지난번에 이거 포고 집회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상년 돈지와 같이 온 돈지가 있습니다. 기억 잊어버렸습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본사 앞에서 사이다마현에 있는데 도쿄도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홍사 행동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절도역에서의 선조 활동 그 다음에 좀 이동하다가 도쿄 이케부쿠로에 영업소가 있어요. 도쿄 영업소 거기에서 점심시간 때 1시간 계속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근데 7월달에 노사가에서 청검투쟁도 했어요. 4년 도지들이 단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사자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일본에 있는 사람만 모여서 거기에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다음에는 이거 그 극계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 한국과 달리 위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증위원, 하나는 자위원인데 위쪽이 일본말이에요. 제가 한자인데 증위원인데 미국의 뭐 그 하원에 해당하는데요. 밑에 있는 것은 자위원이고 미국의 그 상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좀 이것도 한자인데 그 위쪽에 있는 원클럽을 보면은 자민당이 261석 과반수죠. 그 옆에 권연당 연합정부를 하고 있는 불교 단체, 불교 그 정당이에요. 네, 근데 다음에는 그 입법 민주당인데 한국의 민주당 같은 거 야당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야당 중에서도 가장 지금 뭐 중요한 이슈는 그 헌법 개혁 문제 처지인데, 그 야당 중에도 헌법을 그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이 있고, 그거 포함하면은 둘 다 3분의 1을 넘었어요. 지금 위선이. 그래서 지금은 국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헌법 심사회가 있는데 거기 적극적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헌법 개혁의 핵심은 긴급 조치라는 건데 비상 사태 때 긴급 조치를 그 정부가 선언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나 아니면 그 자연재해 때 정부가 그것을 선언하면은 집회 자유, 언론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이 다 정지됩니다. 비시금이에요, 완전. 근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자민당의 이거 뭐랄까요, 바람이에요. 여기 레이와는 어떤데요? 레이와요? 네. 레이와는 비교적으로 괜찮은 편인데요. 이거 한국에서 정의나죠. 예. 그래서 입민이라고 쓰여 있는 입법민주당은 한국의 그 민주당 정도이고, 그리고 3인당 하나, 그리고 일본 공산당 있는데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지금 정의당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 사회의 최근 정치적 특징은 그 여당의 극우 세력이 아베파죠. 아베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류화가 돼가지고 그 다른 극우인 유신 모임가 신장됐어요. 국민민주당이라는 그 냉고 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그 정당이 있는데 거기는 포함해 그것도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당인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개헌 세력이 늘었습니다. 중국의 위험 들렸네요. 위험론, 대만 문제, 대만 유사 사태라는 말이 있죠.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아유 중국이 위험해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대비해야 된다. 아베가 뭐 죽었지만 죽기 전에 대만의 유산은 우리 일본 그 문제다. 그런 발언을 대만의 이유로 가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개입하겠다는 의사 표명이었죠. 다음에 그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위대 21만 명이 그 ryukyuko 방위 연습을 강행했습니다. ryukyuko는 오키나와 섬과 대만 사이에 여러 가지 작은 섬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면적인데요. 거기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 각 기지에 있는 물자를 어떻게 운반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연습을 21만 명을 동원해서 했어요. 근데 아베 신조의 핵무기 공유 발언에서 윤석열과 똑같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자산 핵무기를 일본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미국에 부탁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너무 닮았어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 시절을 그 뭐 모범으로 삼아 거울로 삼아 여러 가지 하고 있구나라고 느낌 뭐 한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네, 야당들의 의견파, 일본 공산당의 청와제 수용, 뭐 이것이 뭐 50년 전인가 20년 전 정도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그 상인화되고 있고, 그 3년 전에 토고 그 간욕을 개정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가장 위험하지만 반미투쟁이에요. 일본 공산당. 근데 중국도 위험하다. 실렸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다른 뭐 민주세들 입법 민주당과 연합 정권을 만들자고 계속 제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중국은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더욱더 의경화된 거죠. 네, 그리고 노동운동에도 의경화돼가지고 연합회장은 지금 뭐 이거 그 중소기업에서 일했다가 지금 그 회장이 됐는데 자민당 팬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공산주의 안 된다.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네 진보 좌파 운동 저희들이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열심히 투쟁하면서 젊은 사람들 제로가 아닙니다. 조금씩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기시다 정권 동향인데요. 아베 노선을 계승 명확화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극화주의 그것을 그 둘 다 그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네, 지난 8월 원전 재가동 선언했어요. 그때 재가동에 대해서 그 피했는데 자민당 정권은 하겠다고 했어요. 네, 수명 60년 이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원전은 쉬는 기간 있잖아요. 네. 운전하다가 이제 점검도 해야 되고요. 예, 그거 빼면 또 가동할 수 있다. 그런 논리. 아마 그 한국도 아마 그렇게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안보 관련 산문서를 올 그 12월이 아니고 12월까지 들려내요. 개정해요. 국가안전보장처럼 이 아베가 만든 건데요. 예, 방위 계획 대강 그리고 5년마다의 5년간 계획이에요. 5년 계획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위 방위력 정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살까 예, 그런 또 그런 자세한 내용이에요. 네, 대만 유사 중국 위험론 선동 자위대 그 남소 제도 배치 아까 류규고죠. 한미일 그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지난 9월달에 그래서 그 오키나와 섬과 그 대만의 가운데 있는 미야코지마에 가봤는데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만일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은 20일간 버텨라. 그런 명령을 받고 있대요. 자위대원들이 20년간 버티고 정리할. 20년이요? 예, 20일 동안. 20일 동안. 근데 정리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와 비슷해요. 오키나와 섬이 그렇잖아요.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버텨라. 같은 사고 방식입니다. 통일교회 문제가 정치적인 재래 이슈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텔레비전을 보면은 아침 뉴스가 끝난 후에 뭐 1시간, 2시간 더 정보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시사 문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전까지는 그 12그 참사가 많이 보도됐고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본은 나쁜 사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은 그런 참사가 일어났대. 저기 험하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일본에서도 많이 생겼어. 그런 거 일어났습니다. 반성하지 않고요, 진짜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빼고는 통일교회 문제가 이유가 되겠네요. 통일교회 문제가 일본판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고